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 박사입니다. 연구소 레터 잘 받아보고 계세요? 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많이 관심 있으시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칼럼을 하나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예산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셔갖고 좀 쉽게 드라마나 영화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예산을 설명하는 코너를 하고 있는데요. 또 글로 쓰는 거하고 영상으로 또 설명드리면 더 쉽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솔로라는 짝짓기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애청자예요. 네.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들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 제작사는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솔로 남녀들이 모여 사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극사실주의 데이팅 프로그램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쭉 18기까지 봤는데, 저번 주는 이제 모태솔로 특집이었잖아요. 출연자들의 자기소개 때 중요한 대목이 직업과 아파트의 자가 유무. 그 다음에 상대를 선택할 때 남녀를 막론하고 전문직이거나 대기업 다니거나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면 일단 강한 호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른 솔로를 통해서 결혼한 또 성사한 커플들을 보면 의사, 변호사들,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나는 솔로는 안정적인 결혼을 할 수 있는 상위층 솔로 남녀들의 조건을 치열하게 따져 살아남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전 보였는데요. 이런 나는 솔로 열풍과 발맞춰서 이제 자치단체들도, 지역의 이제 자치단체들도 다양한 결혼 장려 프로그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결혼 이민자, 결혼 장려금, 결혼 예식장 지원, 결혼 문화 조성, 결혼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파악한 예산이 총 349억 정도에 이르러요. 상당히 많죠. 그 중에서 결혼 장려금 사업을 되게 활발히 하고 있는데, 결혼 장려금 사업 들어보셨죠? 네,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자체에서 이제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남 같은 경우는 시군과 함께 그 전남에 거주 중인 49세 이하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저도 해당이 되네요. 5천 부부를 선정해서 결혼 축하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당 2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도 또 이렇게 높이 책정해서 결혼지원금을 주기로 했고, 또 지난해에는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벌였어요. 20평형대 아파트를 만원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벌여서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충북으로 가볼까요? 충북 영동구는 1억 원 성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결혼 청년 부부에게 지급하는 1천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비롯해서 국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다가 더해서 영동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부에게 최대 1억 2,4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로 가볼까요? 대구는 결혼 친화도시를 선포하면서 결혼 장려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서포터즈단도 운영을 하고, 세대 공감, 결혼 토크쇼, 결혼 부부 축하금 사업까지 자치구 중 가장 드물게 다양한 결혼 장려 사업을 벌이고 있고, 예산은 5억 8천만 원 정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연애 예능 지자체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과연 결혼을 많이 할까요?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금 결혼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나는 솔로 인기와 지자체 노력에 반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신혼부부 103만 2천 쌍으로 전년, 그러니까 2021년보다도, 지금 이제 2022년 통계거든요. 2021년보다도 6.3%, 즉 6만 9천 쌍이 감소했습니다. 신혼부부 수는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지 2015년 이래 매년 5만에서 8만 쌍 정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 아이를 가진 부부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초혼 신혼부부 중에서 자녀가 없는 비중을 봤더니 이제 이거는 포인트가 더 높아졌죠. 46.4%로 전년보다 0.6%가 높아졌습니다. 아이가 더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나 아이가 없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지자체의 어떤 다양한 결혼 장려 및 저출산 정책 펼치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이제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가 가정이 양립이 이제 힘들다는 게 대부분 이제 지금 그 통계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부와 지자체하고 일가 가정 양립, 가족 친화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지만 양육자가 체감하는 정책 효용감이 대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발표 2021년 그 조사 발표인데 20대에서 40대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육아를 힘들게 하는 가장 부정적인 요소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육아 가족의 배려가 부족한 직장 문화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에 뭐 직장 내에 그 육아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고 또 본인 또는 배우자 직장이 어느 정도 육아 친화적인 것인지 평가한 결과 평균 이하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직장 내 육아 편의시설도 꽤 부정적으로 평가됐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육아 문화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직장 내 노력으로는 경영진의 인식 개선, 육아 관련 뭐 지원제도 확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양육자들은 좀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분석 결과 육아 지원 제도는 사용은 쉽지 않고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제도 활용 격차도 크고 직장 육아 지원 제도의 도입과 사용은 경영진에 의해 좌우되니 결과적으로 기업의 능동적인 역할이 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대법원 판결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녀 양육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처음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거든요.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고속도로 관련된 그 일을 하시는 여성분이 있는데 아이가 2명이었어요. 그래서 애를 키우면서 이제 직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업체가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그 근무 조건들이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벽과 공휴일에도 나오라고 근무를 하라고 하니까 이분은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애들 2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단 결근으로 해서 이분이 해고를 당했는데 이제 해고 당한 후에 이분이 이제 그 전남 노동위원회 소를 제기합니다. 근데 전남 노동위에서는 기각을 했어요. 근데 중앙노동위까지 가요. 중앙노동위에서는 부당 해고라고 또 판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재판으로 들어갔죠. 이제 사업주랑. 그런데 1심에서는 이 여성분이 집니다. 근데 2심에 항소해서 또 이겨요. 1심에서는 이기고 2심에서는 이제 지고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업자의 의무, 이제 근로자가 일가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는 게 이제 대법원의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인 거죠. 그래서 이 판결로 인해서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은 일가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먼저 육아휴직 기회, 유연 근로를 좀 확대를 해야 되고 육아 지원 직장 문화 조성에 좀 힘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단기적인 손실을 좀 따지기보다는 육아 지원 확대와 긍정적인 육아 문화 조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근무 역량이 강화되고 또 우수한 인력이 유치되고 이직률 감소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 친화적인 경영 이념과 시청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부담이 크잖아요. 그럴 경우에 정부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나는 솔로 시대는 인구 소멸 시대이자 비수도권의 지방 소멸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단기 전략인 결혼 장려금 지급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이보다는 지역 기업들과 협력해서 청년 주거 일자리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육아 친화적 기업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고 또 직장 내 육아 및 보육시설 구축에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길게는
인구 소멸 대응의 한 주체로 지역 상공회에서 기업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게 조금 그 전략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는 솔로를 통해서 지자체 예산, 결혼 관련된 예산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